비타민 D 검사의 모든 것. 검사 결과 의문과 점검 방법. 비타민 D 검사 결과에 의문이 가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의 순서대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램프 출력 감소. 초기 출력은 출고 전 몇 회에 걸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 램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충격 등으로 전기적 단락이 생긴 불량의 경우는 램프 불이 정상 작동되지 않으니 구분이 갑니다. 출력 셀프 확인법. 피부의 태닝 유무, 홍반 유무, 자외선 비즈 색 변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의 변화주는 변수들 확인하기. 첫 번째, 계절 특성. 겨울에 비해 여름 프리미엄, 약 비타민 D10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이 있을수록 피부가 검을수록 비타민 D 합성률이 떨어진다는 점. 세 번째, 건강 변수 생성량 감소. 콜레스테롤 지수가 낮거나 콜레스테롤약 복용 시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간암 등 간질환이 있는 경우. 네 번째, 건강 변수 소모량 증가. 골다공증, 골련화증이 있는 경우 비타민 D10 정도 소모량이 증가. 질병의 종류가 많고 발병 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소모량 급증. 비타민 D 광합성 즉시 소모가 많이 되기에 혈중 비타민 D가 낮게 검출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 변수 소모량 증가. 중고강도의 각종 운동, 헬스, 스피닝, 마라톤 등등. 자외선 조사 방식. 첫 번째, 기본 조사. 최대한 넓은 피부 면적 골고루 조사. 상체 앞, 상체 뒤, 하체 앞, 하체 뒤. 지방이 풍부한 부위를 최우선으로 조사해줍니다. 복부, 흉부, 엉덩이, 허벅지 등. 피부와의 거리 1m에서 시작하되 차츰 거리를 줄여서 기본조사 최적거리 30cm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10cm 줄어들 때마다 출력 강도가 2배 커져 광합성도 많이 되지만 홍반의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두 번째, 집중조사. 20cm쯤에서 시작하여 10cm까지도 내려가는 집중조사는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집중조사만으로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하고자 한다면 조사 범위의 몸을 기본 조사보다 더 많이 분할해서 골고루 조사해야 한다. 혈액 검사를 한 병원에서의 오류와 의심 케이스. 순환형 비타민 D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타민 D 혈액 검사 방법에 안내를 했지만 순환형과 활성형 두 가지 비타민 D 검사 항목 중 순환형을 해야 하는데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병원에서 잘못 처방하여 활성형 검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속였을 가능성. 혈액 채취 후 검진기관으로 보내져 검사 결과 리포터와 함께 돌아오는데 보통 2-3일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검진기관에 보내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의사의 짐작만으로 환자의 비디 수치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인 남녀 평균 비디 수치가 통계화되어 있고 계절에 따른 변수 및 나이, 피부색, 질환 유무 등의 변수를 적용하면 거의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거나 높게 하지만 않으면 무난하단 뜻이지요. 한국의 비타민 D 검사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병원의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이런 불상사의 원인일 걸로 짐작됩니다. 미국의 BD 검사 비용이 15만원 가량인데 반해 한국에선 비보험 15,000원 전후, 보험 적용 시 자부담 6,000원, 비타민 D 주사제와 함께 처방되는 게 아닌 한 병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검사로 굳어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비타민 D 한 개 항목만 단독으로 검사하되 주사 등 처방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병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랑이가 있어 왔습니다. BD 검사가 가장 활발했을 법한 작년 상반기 중에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면 검사를 해주겠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비타민 D 주사를 처방받으면 검사비는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수익 보전 방식이 큰 호응이 없게 되었을 것이고 비타민 D 검사를 놓고 병원과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법.
혹시 모를 속임수도 피하고 상담 시 실랑이를 피하는 방법. 비타민 D 순환형 검사에 더해서 몇 가지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본 검사를 비타민 D라 하면 기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추천하는 추가 항목은 비타민 D 활성형, 칼슘, 간 검사, 기타 개인별 질환에 맞는 필요한 피검사 항목 추가, 피검사 외에 골밀도 검사 해서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면 상담 시 갈등도 덜하게 될 듯합니다. 비타민 D 검사에 대해서 치료하기에 앞서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치가 정상이면 비디자외선 치료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충제, 주사제 혹은 간유를 특별히 따로 드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광요법을 제대로 많은 시간 투자한 게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랍니다. 더군다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40에서 70 사이의 높은 수치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지요. 만약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전 세계 비타민 D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깜놀. 작년부터 비디 보충제를 먹다 말다 최근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먹었는데 그 때문일까요? 요즘 저희 몸 상태로 봐선 이럴 리가 없을 듯한데요. 이게 바로 가짜 비디인 건가요? 1년 넘게 가짜 비디 보충제가 중년의 나이다 보니 몸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에 떠도는 게 많을 거고요. 거기다 최근 일주일 꾸준히 드셨다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요. 지금은 복용 중단하셨을 테니 몸에서 가짜가 다 빠져나갈 정도의 기간인 3, 4개월 후에 검사를 하셔야 제대로 순수한 비타민 D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오늘 피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25OH 비타민 D 토탈 43.78. 우리는 검사할 때 비타민 D3 검사해달라고 하면 D3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D2와 D3 합친 게 토탈인 것 같아서요. 확실한 설명 부탁드려요. 비타민 D는 D2에서 D7까지 6종류 있는데 그중 D2, D3가 유의미하죠. 효모나 표고버섯 등 식물류의 비타민 D가 D2이며 우리 피부가 활성하거나 대고간유 등에서 흡수한 동물성 BD를 D3라고 하는데 이 둘을 토탈해서 검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충제로 섭취한 게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한 거라면 D2도 D3만큼 의미가 있으니 드시면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D2, D3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효모에서 주로 추출한 D2를 합성화학 제제들과 뒤섞어 상품화한 보충제나 주사제로 대량 생산하여 만든 성분은 D2이고 분자 구조가 거의 같아서 검사 결과에는 높게 나오지만 부작용, 중독증, 혈관을 막는 문제 등 단점이 많으니 절대 주사를 맞아선 안 되겠습니다.